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 그렇다 보니 저렇게 서울구치소 앞은 지지자들 또 그리고 반대자들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허재인 변호사, 윤 전 대통령도 체포영장 재집행될 거를 지금쯤 이제 예상은 하고 있을 텐데 자, 특검 측에서는 일단 오늘은 안 한다 이렇게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김건희 여사를 6일에 소환 조사할 것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6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김 여사를 소환하기 전에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 시한은 아마 내일이 굉장히 유력해집니다. 오늘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가 있을 때 이 집행에 응할지, 그렇다면 방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검이 지난주 금요일 1차 영장 집행을 하러 갔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그때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요. 네. 그 당시에 1차 집행 당시에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검 측에서 발표하기로는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서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김홍일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두 변호사 선임계를 우편으로 특검 측에 보내서 일단은 지금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들 변호사들과 만약에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있을 때 어떻게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런 이제 대책을 논의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당시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차례 무산됐던 영장 집행 상황을 저희가 AI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저때 구치소 내부 상황을 보고받은 정성호 법무장관은요, 앞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6시 20분부터 취침이 저녁 9시 전까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말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위를 벗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는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아서 특검도 그들과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변호인 접견도 안 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러고 너무 더워서 수위를 잠시 벗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특검이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당황해서 네. 모포로 신체를 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수의를 벗고 있었다.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특검이 임의로 촬영까지 했다. 네. 인권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결국은 이 정성호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자, 이렇게 재발할 경우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을 뿐이고, 그리고 특검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속옷 차림으로 있어서 당황을 해서 모포로 신체를 가리고 있었다, 이런 주장인 건데, 아니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은 특검이 또 조금 전에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래요? 특검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 더워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은 거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촬영 부분도요, 채찍용으로. 그러니까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실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네. 영상을 다 찍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콕 집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 수사받았을 때 기억나시죠? 당시에 2017년에 윤 전 대통령이 그때 수사팀장이었어요. 그때도 최순실 씨가 계속 안 나간다 버텼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럴 때 바로 이 최순실 씨가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사례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르면 내일쯤에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이르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다시 대치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자, 어제 저희 보도로 알려진 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불법적으로 몸에 손을 대면은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아니 허재 변호사, 이러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좀 동원하기 부담스러울 텐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그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에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영장의 집행 과정인데 물론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갑도 지금 뭔가 포승줄인지 뭐 흐리게 처리가 돼서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예. 개호 도구도 사용을 한 것 같고 지금 경찰관들이 옆에서 몸을 붙잡고 있고 지금 저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때 당시에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최순실이 막 저항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밀어넣는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최소한의 물리력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체포영장 집행의 효력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치소라고 하더라도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영장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 손발이 결국에는 교도관이어야 한다. 구치소라는 특성상. 그런데 문제는 형 집행법에 보면은 구치소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도관들도 난색을 표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불법적으로 손을 대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뭐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한다. 그러면 이건 결국 법원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사례인데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위력을 행사한다 하면 형 집행법에 위력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체포영장의 집행과 그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와 저는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일률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위법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물리력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네. 교도관들이 이런 법적 절차에 휘말리게 되고 법원에서 판단받는 그 절차 자체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